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112번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이번 신작인 트랜스포머 1 버전의 스튜디오 시리즈 제품이 되겠고요. 평소와 달리 이번 신작의 경우 타사 제품, 심지어 비변형 제품으로 먼저 소개를 하면서 좀 다른 행보를 보여왔는데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본가인 해집으로 트랜스포머 1 옵티머스를 구해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제품은 디럭스급으로 출시가 돼서 크기가 좀 작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는데 막상 실물을 보니 디럭스 치고는 꽤나 큰 스케일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역시 본가는 본가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정교하고 멋있는 디자인과 훌륭한 프로포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진 리뷰나 영상 리뷰로 봤을 때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던 게 다 그냥 부질없는 걱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리뷰를 보면서 여러분이 같이 판단을 해보시고요. 빠르게 구성을 살펴보면 본체와 에너존 도끼, 또 매트릭스와 비클 모드 시 필요한 앞부분에 장착이 되는 파츠가 있는데 매트릭스는 흉부 안에 내장되었고 도끼와 파츠는 등쯤에 수납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로봇 모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변형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앞서 봤던 비변형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두툼하고 남다른 모습인데요. 디자인이라 그런가 변형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한 프로포션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형태도 잘 갖췄고 또 영화에서 나온 대로 잘 구현이 됐어요. 변형 제품이지만 파츠가 불편하게 대놓고 드러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또 보통 디럭스급으로 작게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지저분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디럭스급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실물은 좀 큰 느낌을 주는 묵직한 볼륨감을 갖고 있어서 또 되게 좋았어요. 전체적인 모습은 그렇고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얼굴이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게 블로키 때도 잘생겼다 생각을 했는데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잘생긴 옵티머스 프라임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굳이 투광 기능도 딱히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완벽한 이목구비와 디테일을 갖고 있고요. 볼관절로 되어서 가동도 유연하고 정말 완벽한 그런 얼굴입니다. 흉부는 볼륨감도 적당하니 좋은데 또 빠지면 섭섭한 이 챔버가 열리는 기능이 있고요. 또 이 안에는 당연히 매트릭스가 들어있습니다.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좀 작아서 실망할 뻔했지만 막상 비교를 해보니까 블로키 옵티머스의 매트릭스와 크기가 같았고요. 또 디자인이 또 예쁘게 나와서 금방 또 좋아지더라고요. 또 이번 매트릭스의 경우 그동안 봐온 매트릭스와 다른 기능이 있는데 바로 손에 파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패키지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옵티머스의 주먹을 보면 이렇게 파여져 있는데요. 여기다가 매트릭스의 손잡이를 끼워서 매트릭스를 양손으로 쥐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전개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게 뒤에 보겠지만 어깨 가동도 좋아서 매트릭스를 다각도로 들어줄 수 있는데요. 매트릭스를 뺐을 때 이제 내부 디테일도 훌륭하고 아무래도 상징적인 그런 파츠인데 이 파츠 자체적인 것 그리고 이거를 활용하는 것까지 팬들에게 좀 만족감을 잘 채워주는 그런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와중에 블로키 옵티머스와는 여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변형 제품이라서 어쩔 수 없이 등짐이 있지만 이거는 등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비변형 블로키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몇몇 작품에서도 그렇지만 이번 트포 1에서도 옵티머스의 어깨가 좀 큰 편인데 어깨에 볼륨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매트릭스를 드는 포즈가 가능했던 이유는 구조가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 회전은 당연히 좋고 또 변형 때문에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밖으로 어깨가 빠지면서 가동 범위가 다른 제품들과 달리 많이 넓어요. 또 팔뿐만 아니라 날개뼈가 움직이는 것처럼 어깨가 움직이는 구조라서 여러모로 가동을 하기에 좋습니다. 또 짧지만 완벽한 팔꿈치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손목 가동도 있고 또 와중에 몰드 디테일 또한 아주 훌륭한데요. 이런 덕분에 상체는 아주 완벽한 가동을 보여주고 허리 가동 또한 아주 잘 되는데 복부 밑에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위에 가슴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역시나 몰드가 정말 미쳤고요. 하지만 흠점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고관절 덮개가 되겠는데 블로키의 경우 양쪽이 따로 움직이는 방식이었지만 이 스튜디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앞치마처럼 이렇게 허리에 걸쳐져 있어요. 처음에 꺼냈을 때는 이 덮개가 안 움직여서 다리를 못 움직이나 이런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움직이긴 하고 이렇게 올려주면
고관절을 앞, 뒤, 옆으로 꺾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포즈를 취하려고 움직이다 보면은 자꾸 눌리거나 튕겨서 이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생김새가 또 이렇다 보니까 혹시나 파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들게 하는 그런 생김새라서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건 그렇고 다리 디테일이 정말 감동적인데요. 허벅지는 물론 정강이, 발목까지 작중의 모습을 잘 표현했습니다. 적절하게 뻑뻑함을 갖고 있어서 낙지가 될 위험도 없어 보이고, 또 참고로 종아리 안쪽에 이렇게 몰드가 표현됐는데 비클 모드 시에는 바깥으로 돌려서 바퀴가 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몰드 같은 경우 비변형 블로키와 또 비교했을 때 또 손색 없을 정도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데, 그것과 더불어 로봇 모드 때 또 비클 모드 때 디자인을 구분할 수 있게 잘 설계를 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훌륭한 프로포션을 갖고 있는 덕분에 여느 제품들과 달리 포즈를 잡는 게 정말 좋은데요. 이 히어로 랜딩 자세나 여러 가지 액션을 했을 때 이 옵티머스 프라임의 포스가 더 많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또 추가 구성품을 살펴볼 건데, 지원 시절부터 쓰던 근본 무기이자 이번 영화에서는 프라임의 상징인 에너전 도끼입니다. 약간 말랑한 느낌이 있는데 장착 방식은 앞서 리뷰했던 레거시 지원 옵티머스의 도끼와 같은 방식입니다. 굳이 손을 갈아 끼우지 않고 무기를 전개하는 방식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블로키 옵티머스 도끼와는 도색과 굵기 차이가 나는데, 스튜디오 시리즈 도끼도 이렇게 도색을 약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안정적으로 끼워주면 되고, 도끼를 들고도 포징을 한번 해보시고요. 블래스터는 없지만 블래스터 같은 경우는 어스라이즈 옵티머스 혹은 86 옵티머스 등 모든 제품에 있고, 또 본갓끼리는 호환이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주워다가 이렇게 또 근본 자세를 또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비교를 해보면 앞서 소개한 레거시 지원 옵티머스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같은 디럭스급인데 확실히 지원 옵티머스가 많이 작게 나왔어요. 또 블로키 옵티머스와도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 나는데, 안 그래도 블로키 제품과 본가 제품이 호환될까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걸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저 클래스 어스라이즈 옵티머스와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86 옵티머스하고는 더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모든 관절의 가동이 훌륭하고, 또 디자인도 어디 하나 빠짐없이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매트릭스도 손에 꽂아서 전개하는 게 굉장히 신선한데, 또 이게 유일한 포인트다 보니까 더 뭔가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여러모로 매력 포인트가 많은 로봇 모드인데, 고관절 덮개가 조금 불편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완벽한 제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비변형이라서 보지 못했던 비클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클 모드입니다. 역시 트랜스포머는 변신을 해야 제맛인데요. 비변형 제품도 좋았지만 역시 본가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변형할 때 어깨 변형이 조금 특이했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죠. 참고로 도끼는 뒷부분에 다리를 결합하기 전에 같이 끼워주면 되는데 귀찮아서 패스하고요. 영화에서 비클 모드는 오라이온 팩스일 때 2번, 옵티머스가 된 후에 한 번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별로 못 보긴 했지만 인상적인 디자인이라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이 제품 또한 전반적으로 영화에서 나왔던 모습 그대로 잘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옵티머스, 특히 만화 버전으로 나온 옵티머스들의 고질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옆부분은 어떻게든 바퀴 모양이 생겨서 커버가 되지만 중간에 손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집중력을 방해하고 있고, 또 차체 뒷부분은 그냥 다리를 뒤집어 놓는 거라서 변신을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다리를 뒤집어 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는 트랜스포머 1 버전 말고도 어스라이즈 버전, 시즈 버전 혹은 대부분의 만화 제품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오죽하면 머리만 달아주면 그대로 다시 로봇 모드가 될 것 같은 그런 마법이 일어나고요. 이런저런 빈 부분이 어쩔 수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변형하면서 허리 부분을 정리하고 다리를 꺾어서 접는 변형 방식을 한다거나 또 어깨 변형을 하면서 또 이렇게 앞부분을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완성도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본가는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품 비교를 해보면 디럭스급이지만 보이저급, 유사 리더급인 어스라이즈 옵티머스와는 비클 모드시 크기가 비슷해요. 차고만 살짝 낮고 전체적인 스케일은 거의 같은 수준이죠. 그래서 트레일러도 호환이 될까 싶었는데 보다시피 트랜스포머 1 버전의 옵티머스는 발이 많이 튀어나온 바람에 트레일러를 올렸을 때 좀 이렇게 붕 뜨는 어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애초에 트랜스포머 1 옵티머스는 트레일러를 결합하는 부분이 없어서 봤을 때 여러모로 호환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소개했던 같은 디럭스급인 지온 옵티머스와는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는데 지온 옵티머스가 참 작죠. 아무튼 지온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옵대장이 사이버트론 시절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하게끔 만들어줘서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셋을 같이 두면 각기 다른 디자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옵티머스들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다시 로봇 모드로 변신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종아리 파츠를 안쪽으로 안 돌렸는데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종아리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전개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 아쉬운 게 있더라도 실물로 보면 또 생각보다 괜찮은 부분이 많은데요. 뭐든 실물이 제일 좋고 본인이 직접 느껴보는 게 좋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참고하면서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고 궁금하다면 구매하셔서 여러분이
직접 만져보고 이 제품에 대한 평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진으로 보던 것, 또 비변형 제품을 만진 이후에 또 느꼈던 것과 달리 또 실제로 보니까 색다른 매력들이 많았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역시나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리뷰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